요즘 기후기술 분야 정말 뜨겁죠. 수십억 달러 가치의 스타트업들이 마치 새로운 골드러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화려한 성장세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기후기술 붐의 눈부신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아슬아슬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기후 기술의 이 폭발적인 성장, 이른바 골드러시 현상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이 호황이 왜 좀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 시장의 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기후기술 골드러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분야에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현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전 세계적으로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10억 달러 이상 가치의 비상장 기업이 자그마치 118개나 됩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기후 위기라는 게 이제 거대한 시장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유니콘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더 재밌습니다. 딱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미국이 아주 혁신적인 기술, 딥테크로 시장을 확 열어젖히면요. 중국이 막강한 제조 능력으로 그걸 만들어내고 유럽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딱 삼강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각자 다른 모기로 기후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유니콘들 대부분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B2B 모델이 압도적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82%는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아주 큰 설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다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엄청난 초기 자본과 아주 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산업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이 근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21년하고 2022년 이때는 진짜 뭐랄까 파티였죠. 투자금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금 있는 유니콘의 70%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파티가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확 차가워진 건 기후기술 산업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크기 어렵고 바깥의 경제 상황이나 특히 정책에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바로 불안한 기반 위의 호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성장이 사실은 정부 정책이라는 단 하나의, 그것도 아주 위태로운 기둥에 기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기둥이 쑥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보통 IRA라고 부르죠.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 법이 뭐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에너지 정책인데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뿌려서 청정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말 그대로 핵심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이 멈추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법 하나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2035년까지 지으려고 했던 160기가와트가 넘는 청정에너지 설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약 160개 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는 보시다시피 다시 화석연료가 채우게 되겠죠. 이건 당연히 기후 목표 달성에도 치명적입니다. IRA가 그대로 있으면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법이 폐지되면 감축률이 11%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말 그대로 좌지우지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 정책에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좀 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같은 거 없이도 청정에너지 기술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아예 시장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그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줄여서 ESS라고 하죠. 아주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햇볕이 쨍쨍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전기를 꽉 저장해뒀다가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멎었을 때 꺼내 쓰는 거죠.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필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의 전력시장 규칙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옛날 화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ESS처럼 순식간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뿜어내는 아주 유연하고 빠른 기술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 용도로만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런 낡은 규칙 때문에 ESS는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러운 정전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그냥 전기를 저장했다가 파는 값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투자 매력이 떨어지겠죠? 결국 이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전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예 시장의 운영체제, OS를 업그레이드 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SS가 갑작스런 전력 수요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또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여도 같은 거에 제대로 된 가격을 매기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ESS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받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시장의 판 자체를 새로 짜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 기술의 화려한 성공부터 정책 의존성이라는 위험, 그리고 시장을 다시 설계하자는 해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핵심 결론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기후기술 붐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 기반이 정부 정책에 크게 기대고 있어서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것. 그래서 둘째, 진짜 장기적인 해결책은 정책을 넘어서서 신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더 스마트한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시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후 혁신은 과연 새로운 기술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시장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풀어야 할 문제는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의 손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